일단 질문 305쪽 305쪽에 있는 표현 바꾸기. 어느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배의 무게는 표준표차 10g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여기서 49개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무게는 160g이었다. 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전체 배의 평균 무게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일 때 B 빼기 M의 A 값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에서 일단 신뢰 구간 또 신뢰도라는 이 두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무게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세 가지만. 크게 세 가지 말. 일단 평균 무게, 그러니까 평균이란 말, 그 다음에 신뢰도란 말,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이란 말. 이런 말들은 평균의 추정,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에서만 배우는 거야. 모평균의 추정. 요 셋을 보고 조금 이따 내가 정리해 줄게. 모평균의 추정. 요 파트에서만 배우는 거다. 이 세 가지는. 이때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신뢰 구간에 따라 K 값이 정해진다. 이해가? 신뢰 구간의 값이 이런 거지. P Z의 절대값이 K 이하다. 이게 신뢰도를 의미하는 거고, 주어진 신뢰도 값을 대입했을 때 이 K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일단 이해 가니?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말 나오잖아. 단 P Z 절대값이 1.96 이하일 확률, 이게 0.95다. 이걸 보고선 신뢰도 95%에서는 이 상수값을 1.96이라 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신뢰 구간을 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다? 표본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인 거라고. 이해 가니? 근데 이 오차를 어떻게 정하는지만 외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크게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오차 정하는 법. 오차는 어떻게 정한다? 상수값 K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그마라는 거 대신에 S를 대신한다고 했었어. 그럼 다 했네.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어느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배의 무게는 표준편차 10g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 전체에서 판매하는 게 평균 10g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표준편차가, 그러니까 모 표준편차가 10이라는 얘기야. 표본 표준편차가 아니라 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배의 무게에 대한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여기서 49개를 이미 추출했다는 얘기니까 N49고, 얘네들의 평균 무게가 160이다는 뜻이야. 이게 이 말 뜻이. 이해가? 그러니까 얘네의 평균 무게가 160이니까 X바가 16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신뢰도가 95%가 있으니까 K값은 1.96을 쓰란 얘기고. 그럼 다 했네. X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오차 한 거, 오차를 그냥 알파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오차, 그리고 M, 그리고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를 A라고 쓴 거고 얘를 B라고 쓴 거야. 그치? 문제가 뭘 구하는 거였어? B에서 A를 빼시오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럼 뭐 남겠어? 2알파가 뭐 임마? 2알파가 남아. 이거 이해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X바 X바 지워진 다음에 알파 빼기 마이너스 알파에서 2알파 남는다고. 즉 2배의 오차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 오차는 보다시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9분의
시그마 10이란 말이지. 즉 이거만 계산하면 돼. 이거만. 이거 계산하셔라 문제라고. 문제가. 나머지는 뭐 여기다 7 놓고 나눠지나요 혹시? 19.6 곱하기 2 나누기 7 하는 거지 뭐. 7, 24, 36. 알아서 구해.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라는 문제야. 또 다 했어? 응? 그래. 말을 똑바로 해. 다 했으면 다 했다. 좀 더 있다. 이해가 안 갔다.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야지. 그냥 가만히. 자, 그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모평균, 그러니까 표본평균이란 무엇이냐? 추출. 그리고 모평균은 어떻게 예측하는가? 추정.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야. 이제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비율에 대한 얘기.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비율도 추출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런 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비율도 추출이 있습니다. 모집단. 얘기했듯이 어떤 내가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삼은 전체 집단을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당 선호도를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게 모집단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랜덤하게 일부만 뽑자라고 만든 표본 집단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이해 가지? 우린 지금부터 점수의 개념이 아니라 호불호를 지금부터 조사할 거야. 호불호. 호불호가 뭔지는 알아? 몰라? 호불호를 몰라? 좋아요 싫어요 아니야. 좋아요 싫어요. 당신은 A라는 정당을 지지합니까? Yes or no. 이게 호, 불호 아니야. 좋아요, 호, 불호,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이해 가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을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의 40% 값가 좋아한다고 대답했다고 쳐봐. 그럼 그때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P는 0.4예요. 라는 식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40%가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본다면은 내가 임의로 한 사람을 딱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좋아요 했을 확률은 40%인 거다. 이 사람이 좋아요를 찍었을 확률은 0.4다. 이거 이해가지? 그런 식으로 일단 볼 거라고. 무슨 말 알겠지? 내가 지금부터 호, 불호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가령 호 쪽을 조사한 거야 지금. 좋아요 쪽을 조사했는데 좋아요 쪽이 40%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P가 0.4다라고 쓸 거야. 이해가지? 좋아하는 사람이 뽑혔을 확률. 이해가지? 그럼 그런 집단들로부터 내가 아까 했듯이 랜덤하게 일부를 뽑아서 만든 표본 집단이 있다고 쳐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이 A 정당을 지지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한 100명쯤 쫙 모아놓은 거야. 그럼 사실 뽑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A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싫어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 뽑힌 100명, 원래 정확하게 이제 N명이 되겠지만 스몰 N명, 라지 N명이라고 치는 거고 일단 구분짓기 위해서 이 스몰 N명 중에 좋아요 한 사람이 X명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X명. 이해가니? X명. 실제로는 100명 중에 50명이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럴 때 요 표본 집단에서 좋아요의 확률은 0.5인 거야. 그치? 얘랑은 다른 거라고. 이해가? 전 국민은 40%가 좋아하지만 내가 뽑은 사람 100명은 50%가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쟤랑은 다른 뭔가 또 다른 하나의 기호를 쓸 거야. 그게 바로 P햇이라는 일단 기호야. P햇. P에 여기 모자를 씌운 뭐야? P햇. 이게 뭐냐면은 내가 뽑아낸 표본 집단 N명 중에
좋아요를 한 사람 수. 얘가 이걸 지금부터 P-햇이라 해서 얘랑은 다른 걸로 볼 거야. 이거는 전체가 40%가 좋아하는 거지. 아, 우리 동네 사람들 뽑아놨더니 우리 동네 사람들은 50%가 좋아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이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X명은 참고로 뭐라고? 이 아까 했듯이 이런 의견을 선택한 사람 수야. 내가 했듯이 이 P는 이제 호를 내가 지금 좋아요 호를 이게 호자 아닌가? 이거 호자 아니야? 이거 알고 있는데 호자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이씨 한 번씩 안 배웠냐? 여자랑 남자랑 같이 있으면 뭐 좋다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야, 한번 그래 어쨌든 좋아. 그러니까 좋아요만 이제 세겠다는 거야. 이해가지? 좋아요만 세겠다. 좋아요라고 한 사람을 세겠다. 카운팅하겠다. 이것도 들어본 말 같은데? 카운팅하겠다? 내가 이 통계 부분 하면서 카운팅한다는 말을 거의 쓴 적이 몇 번 없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랑 비슷하냐면 이항분포랑 비슷해. 이해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스몰 n 중에 P만큼을 원래 기대하지 않겠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 뽑았어. 사실은 몇 명이 나올 거라 기대하는 거야. 아니 100명이 내가 100명을 랜덤하게 뽑아서 조사했을 때 A정당 지지자가 몇 명 나올 걸 이상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40% 나올 걸 이상하지 않겠어? 근데 지금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는 50%가 나올 수도 있다 그지. 이해가지?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기대치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던 거란 말이야. 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마다 이 사람이 40%의 확률이라는 걸로 A정당을 지지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뽑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내가 N명을 뽑을 거야. 근데 한 명 한 명이 A정당을 지지할 확률 0.4인 건 변함이 없어. 그게 이게 이항분포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런 사람 수를 내가 지금부터 센다 이거야. 카운팅.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분포를 따라 볼 수 있다고요. 이해가? 그럼 X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포를 따른다면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NP잖아요. X의 분산은 어떻게 구했자면은 NPQ, NPQ 또는 뭐 NP 1-P야. 이해가지? 이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얘의 평균을 구할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P햇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때에 따라서는 50%가 나올 수도 있고 10%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뭐 이런 거지. 요렇게 뽑으면 50% 나와. 요렇게 뽑으면 40% 나오고 요렇게 뽑으면 60%, 요렇게 뽑으면 20% 나오고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평균 내보자라는 개념이야. 이가 P햇은 그 하나하나의 케이스라면 그 P햇들 갖고 평균을 내보자 이거지. 이해가? 그럼 P햇들 갖고 평균 내면은 이렇게 쓰겠네. 기호로. 이해가? P햇들 갖고 평균 내보자. 나올 수 있는 P햇들, 나올 수 있는 오늘 100명 뽑았더니 오늘 지지자는 뭐 40%. 내일 100명 뽑으면 내일 지지자는 뭐 20%. 이렇게 이런 모든 케이스에 대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것도 갖고 평균 내는 개념이라고. 근데 P햇은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거 n분의 x의 평균 내는 거군요. 이거 n분의 1 나가고 2x군요. 이거 2x 값 np 곱하는 거라면 p 나오겠네요. 이 뭔 뜻이겠냐고. 그렇지.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100명, 요렇게 100명, 요렇게 100명 가진 모든 100명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평균 내면 당연히 전체 평균치가 생긴다 그지. 그래서 P햇의 평균도 모집단 그러니까 비율, P햇은 어쨌든 비율이니까 몇 명 중에 몇 명한테 퍼센트니까 표본 이걸 이제 그래 좋아. 이거를 이제 모비율이라 불러요. 어떤 것에 대한 찬성을 하는 비율, 요거를 표본 비율이라 부르고요. 표본 집단에서 찬성하는 비율, 이해가? 그래서 표본 비율 갖고선 다시 평균 내면은 모비율과 똑같은 것이 나온다 이거야. 이해가? 표본 비율 하나는 때에 따라서는 90% 나올 수도 있고 100%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요것들 전체를 갖고 다시 평균 내면은 모비율과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야. 예측 가능하지 않니? 이건 다 따지는 거니까 다 따지다 보면 다시 처음 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P햇의 분산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n분의 x의 분산. 배웠단 말이야 옛날에 1차식 모양의 분산 구하기 이런 거 배웠잖아.
뭐가 난다고 이건 배웠어. n제곱분의 1이 나와. 개수는 제곱돼서 나오고 vx라고. vx가 뭐죠 하면은 npq. 여기 npq 곱해라. n제곱으로 나누고. 그러면 분모에 n이 생기고 분자에는 pq가 생겨. 이게 분산이야. 자, 일단 이걸 외워야 돼. 평균은 뭐 똑같이 나오니까 별로 외울 건 없지만 분산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n분의 pq. 이해가? n분의 pq. p와 q는 각각 비율들이야. p는 찬성의 비율, q는 반대의 비율. 모집단에서 찬성한 비율, 모집단에서 반대한 비율.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모집단에서 찬성한 비율이 0.4니까 0.4. 그럼 자연스럽게 반대한 비율은 0.6. 내가 100명 뽑았으면 여기서 100 쓰겠다는 거야. 그게 분산이야. 그게 뭐의 분산이냐고? 얘의 분산이야. 지금부터 얘를 X축 삼아서 이렇게 그릴 거야. PS는 지금부터 평균이 얘, 분산이 얘만큼의 분포를 이룬다는 것 때문에 이런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생각하고선 문제를 풀 거야.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문제로. 바꿔서 말이지. 이해 가니? 일단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두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거 관련된 문제 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고. 두 문제만 풀면 끝인데 교재를 안 갖고 오면 어떡하냐 이 자식아. 네, 여기 보면요 얘 6번 312페이지는 일단 이거 봅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약 20%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20%는 뭘 의미하는 거야? 모집단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쪽을 호라고 봤을 때 그럴 확률, 그럴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0%는 P야, P. 얘가 P랑 PS랑 구분하라고. P는 전체 집단에서 찬성하는 비율. PS는 내가 뽑은 집단, 오늘 뽑힌 집단, 오늘 이미 추출해서 뽑힌 집단에서 찬성할 확률인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학생 100명을 이미 추출한대. 일단 이미 추출할 때 100명이구나 때문에 일단 표본 집단 크기 N100. 이해가? 그리고 잘 봐. 이 중에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이 20명 이상 30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겠네. 자, 다시. 인터넷 강의 수강했다라는 학생이 20명 이상 30명 이하 1. 어이구! 확률을 구하래.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확률을 구하래. 확률 구하셔놨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정규분포 쓰시오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얘가? 일단, 보자고. 내가 뽑은 100명 중에 수강한 학생 수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걸 의미해. 수강한 학생 수를 카운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 수를 X라고 본다면 X가 20 이상 30 이하 1 확률이니까 1 확률 이걸 구하란 얘기고, 이렇게 비율 문제로 나올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비율로 푸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굳이 X를 하나 더 만들어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비율 문제 나왔으면은 끝까지 비율로 밀고 나가는 게 편해. 비율로 본다면 즉 PS로 보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PS PS로 본다면은 100명 중에 20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0.2. 100명 중에 30명이 봤어요. 0.3. 그러니까 P-햇이 0.2 이상 0.3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 뜻이기다 이거지. 그러니까 학생 수로 본다면은 얘를 구하셔야 되는 거고, P-햇으로 본다면은 얘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공식을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쪽 공식을 외우기 때문에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이걸로 푸는 게 편해요. 차라리.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이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기억할 거는 두 가지야.
PS는 평균이 얼마인가요? PS는 분산이 얼마인가요? 이 두 개 공식이다 이거지. PS의 평균은요, 모비율. 그러니까 모집단 비율, 모집단에서 인터넷 강의 봤어요라는 그 비율과 똑같아요. 0.2. 얘만 외우면 돼. 결국 너는 이거는 n분의 pq라고. 얘가 그래서 n이 100이지. 분의 p 0.2고 q는 당연히 6건의 확률이니까 0.8이 되는 거야. 그게 0.16이 되겠네. 그치? 분자가 100분의 9. 그럼 이게 만분의 16이라서 만분의 16. 그러니까 100분의 10분의 0.4를 제곱한 게 돼. 좀 어려운가? 갑자기? 분모는 10의 제곱이고 분자 0.4의 제곱이야. 이게 이제 100분의 4의 제곱이기도 해. 그러니까 보통 0.04의 제곱 이렇게 본단 말이지. 즉 표준편차 0.04로 본 개념인 거야. 자, 이래서 어떤 거냐면은 PS라고 하는 것은 정규분포를 그린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평균이 얼마인? 0.2인. 그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내가 구할 건 뭔데? 0.2부터 0.3까지. 즉 0.2부터 0.3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후반부에 가면은 정규분포 문제와 똑같아진다. 이해가?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 시킨다고 치면은 자리가 없네. 0부터 얼마까지일까를 하는 건데 알다시피 0.3에서 x값, 그러니까 평균값 0.1을 빼고요. 표준편차값 0.04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 안 나? z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라는 공식. 평균과 표준편차라고. 어떤 변수를 이렇게 해주면 모든 변수는 이제 치환이 됐을 때 그 치환된 변수들의 평균과 분산은 0을 따른다는 개념이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0.04분의 0.1이고 4분의 10을 의미해. 2분의 5니까 2.5겠네. 표준화시키면 2.5에 해당하는 값이단 말이지. 0.3이.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다 해서 2.5의 넓이가 0.4938이 있으므로 답은 0.4938. 이해가?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그냥 단위만 소수로 나올 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평균 구하는 공식, 분산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평균 분산 나왔을까 도 정규분포인가 보다 하고 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모비율의 추정. 아마 선거철, 이제 좀 있으면 또 선거죠. 선거가 언제지? 선거가 4월 며칠로 달력에도 표시됐던데. 선거가 얼마나 애들이 선거를 안 하면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있죠. 선거철이 되면은 각 방송사에서 이제 출구조사라는 걸 합니다. 들어봤어? 출구조사? 너도 이제 2년 뒤부터는 투표하지 않니? 어? 그럼 너도 투표할 텐데 이제 좀 신경 좀 써야지. 요즘 20대 젊은 애들이, 물론 나도 젊긴 하지만 20대 젊은 애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투표도 안 하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신경 써야지. 이제 지금까지는 학생이라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문도 읽고, 뭐 누가 잘하네 못하네 욕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에 신경도 써야 되지 않겠어? 방송국에서는요 출구조사라는 걸 해요. 뭐냐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랜덤하게 누구 찍었냐고. 익명을 보장할 테니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누구 찍었다 얘기를 하죠. 그걸 모아놓고 한 1000명을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방송을 합니다. 예측 방송. 그럼 뭐 무슨 당 몇 퍼센트, 무슨 당 몇 퍼센트 이게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당이 뭐 지역구 몇 개 구에서 뭐 몇 석을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되면서 막 그걸 어떻게 알아 걔네가? 뭘 것 같아? 당연히 그게 추정이잖아. 그치? 이번에도 비슷하게 추정할 건데 이번에는 비율을 추정하겠다는 거지. 나는 지금부터 표본 집단 에서 A라는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오케이 한 사람들을 세. 표본 집단 N명, 스몰 N명 중에 오케이 한 사람들을 세서 그것들을
비율로 나타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표본 비율. 표본 집단의 비율이다 이거야. 표본 집단의 찬성 비율. 이해가? 물론 당연히 반대 비율도 있을 거야. 우린 그것은 지금부터 Q햇이라고 쓸 거야. Q햇. P햇, Q햇. 햇자가 들어가면 위에 이렇게 모자 씌우면 다 뭐다? 표본 집단의 뜻이야. 표본 집단의 비율들. 찬성과 반대, 호불호. 이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 세 개 값밖에 없어. 우리가 2,000명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뽑은 다음 조사했어. A 정당 지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Yes or yes or yes no yes no. 아, 몇 명이 지지하니까 확률로 몇 프로. 나머지는 반대니까 확률로 몇 프로. 몇 명 중에 다음과 같이 나왔다. 요 세 개 값만 알고 있다고. 이 세 개 값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마찬가지 예측할 건데 어떤 걸 근거해서 맞을 확률, 내 예상이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 신뢰도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뭘 예측할 거냐? P를 예측할 거야. P가 뭐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집단의 비율, 모비율이야. 모집단의 비율.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찬성도를 조사하겠다는 거지. 이해가지? 집단, 일부 집단의 찬성 반대, 그리고 내가 몇 명 조사했는지를 판단, 근거로 내 맞출 확률, 그래도 높은 확률 내에서 예측을 할 거야, 지금부터. 근데 그 오차 범위 안에 다른 비정당 지지자가 걸쳐 있으면, 이제 선거에서 말하기를 이제 박빙이다. 오차 내 박빙이다. 이런 말 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굉장히 이거는 쓸모가 많고, 실제로도 많이 봤을 만한 얘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공식 유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해. 좀 길지만, 아까 했듯이, P, 햇이, P,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자. 아까도 봤듯이 Z가 1.96 이하 확률은 0.95인 거야. 예를 들어서 95%의 신뢰도로 조사하면 상수값이 1.96이 나와요. 표준화 시켰을 때 상수값이. 근데 표준화하는 것은 사실상 변수에서 실제 평균을 뺀 거 나누기 표준 편차 란 말이에요. 그쵸? 표준 편차가 아까 봤듯이 P의 평균은 P고 P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가 돼버려. 분산이 n분의 PQ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얘가? 분산이 n분의 PQ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PQ가 되는 거야. 이해가? 이 값이 1.96 이하일 확률 이 0.95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풀 때 배웠잖아.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PQ P 햇 마이너스 P 플러스 1.96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가지? 이거 양변을 갖다 곱하고 P를 이항시켜서 P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런 거랑 똑같이 P를 남겨놓고 P햇을 이항시켜서 마찬가지 P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다 이거지. 물론 이거대로 한다면은 사실상 PQ가 필요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생각을 해봐. 이상한 게, 야, P를 예상할 건데 PQ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 안 돼. 전체 집단의 비율을 알고 싶은데 전체 집단의 비율과 그 반대 비율을 알아야 한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배웠잖아. 이게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PQ가 없으니까 P햇 Q에서 대신할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여기를 P햇 Q에 써가지고 곱한 거에서 P햇을 나눠서 정리한 모양을 봤더니 P가 P햇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 반대쪽은 당연히 이제 P햇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것도 그 오차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외워야 할 거 요거 신뢰도에 관련된 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오차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상수 아까 했듯이 그 신뢰도에 기반한 그 상수값 곱하기 루트 얘는 n분의 P의 Q이다. 이게 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인 거야. 자, 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
이게 평균을 추정할 때 오차 만드는 방법이고 비율을 추정할 때 오차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는 거야. 이해가? 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뭐. 한 문제 이제 7번이군요. 314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원이 끝나는데 너는 뭐 책 안 갖고 오면 그래 좋아. 책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것만 설명하자 이거야. 자, 이제 7번. 이거 끝나고 이제 정리해 줄게. 어느 핸드폰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에 앞서 남녀 6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제품의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이들 중에 360명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게 뭔 소리죠? 남녀 600명만 추출해서 이거 좋아해? 했더니 360명이 좋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조사한 집단 크기는 600. 이 사람들이 좋아할 확률은 600분의 360. 그럼 이게 10분의 6인가요? 0.6이네요 그러면. 60%가 찬성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론 요걸 통해서 반대, 그러니까 별론데요. 옛날 게 더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또 0.4, 40% 하는 거고. 이걸 보고선 전체 국민은 얼마큼 선호할까 예상하겠다는 거야. 이해가지? 전체 국민들은 좀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좀 덜 좋아할 수도 있어.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를 예상을 하고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푼다는 거지. 그것을 99%의 신뢰 구간으로 한번 예측해봐라. 이렇게 신뢰도가 나오면요, 여기에 맞게 K값을 찾는 것이 일단 필수야. K값을 외우는 게 아니야. K값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K값을 외우는 게 아니라 K값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찾는 게 중요해. 95%는 1.96이에요. 99%는 2.58.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듯이 P, Z바가 2.58, 이게 0.99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가 나와있을 때 요 값이 바로 K다라고 하는 거. 일단 찾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오차 찾는 법. 오차는 저 실수값 곱하기, 이게 점수를, 숫자를 추정하는 거라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지만 비율, 몇 프로나 찬성할까요? 라는 비율, 퍼센트를 추정하는 걸 때는 루트 n분의 p hat q hat이다 이거야. 이해가? 즉 2.58이라는 값 곱하기 루트, 자, n분의 600분의 p의 값 0.6, q의 값 0.4 라는 거지. 이 오차를 내가 예상한 그 선호도, 선호하는 저 확률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게 바로 실제 전 국민에 대한 비율 예상치라는 거야. 0.6에 이거 더한 값부터 0.6에서 이거 뺀 값까지. 그거 찾으라는 거지. 계산하니까 뭐 0.0516 나온다는데, 그런 자세한 자질구레한 계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통계도 끝났어. 야, 확통책 다 끝났네. 통계가 조금 정신없다 라고 할 때는 통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통계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통계 쪽은 내가 봤을 때는 수능에 한 3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일단 통계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매번 수능에 나왔던 것들도 있고, 거의 수능에 안 나온 것도 있어. 총 8개 단원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씩 이제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보시라고. 일단 통계는 확률 분포라는 것과 통계적 추정이라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도로 본다면 이쪽이 한 60%, 이쪽이 한 40%쯤 될 겁니다. 40이라고? 한 30%쯤 될 겁니다. 저게 한 70% 돼요. 저기에 중요한 게 다 들어가거든요. 이항분포, 정규분포 여기 저쪽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저게 한 70%? 이게 한 30%쯤 될까?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나눠지고, 이들은 각각 또 다시 두 개씩 갈라져. 일단 이산과 연속의 차이점을 알고 있지. 이산은 이제 디스크리트?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연속은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건데, 시간과 같은 것은 붙어 있지 않느냐는 거야.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 것들인데, 1초와 2초 사이도 무한등분 가능한. 이해가? 이산은 주사위에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들 같은 거. 1, 2, 3, 4. 앞면의 개수. 1, 2, 3, 4. 꼭 1, 2, 3, 4일 필요는 없어. 10, 20, 30, 40이어도 돼. 저금통에 내가 손을 넣어서 뽑았을 때 그 동전의 총합. 1원, 2원, 3원, 4원이겠죠. 최소가. 그 이상 쪼개지지 않잖아요. 요즘 돈 같으면 100원, 200원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오는 값들이 이산. 이 연속적인 게 가능한 것들, 뭐 학원에 오는 시간,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과수원에서 딴 배의 무게, 얘가 공장에서 생산된 비누의 무게, 이런 것들은 연속이 가능한 것들이야. 일단 그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산분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노멀한 이산분포야. 아주 노멀한 평범한 이산분포들. 이런 평범한,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산분포고, 두 번째는 스페셜한 이산분포를 배워. 그게 바로 이항분포야. 일반적인 분포 중에서 좀 특이한 분포 하나를 따로 캐치해서 요걸 따로 지칭한다는 거야. 요게 이항분포야.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연속확률 분포에서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얘기를 배워.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특별한 거 하나만 추출해서 그거만 딱 지칭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정규분포야. 기본적으로 확률로서 이것들을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확률이 정했다 이거지. 어떤 px가 r일 확률 값을 이미 딱 정해놓은 거야. ncr, p의 r제곱, q의 n 빼기 r제곱. 다음이 성립할 때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무조건 이항분포라 부르겠다는 거야. 반대로 정규분포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왜 못 외워? 난 어떻게 외웠을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될 때에만 한해서 정규분포라 부르는 거야. 사실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암기해야 돼. 이 자체는 왜? 알다시피 이건 앞에서 배운 독립시행의 확률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정해질 때 우리는 그 분포를 이항분포로 부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요건 외워야 돼. 요건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나머지 확률로 주어질 때야 이거.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함수로 주어질 때가 일반적인 케이스고, 특이하게 지금과 같이 확률값을, 정규분포는 확률을 어떻게 정해, 연속확률 분포는 확률 어떻게 정해지는지 기억납니까? 그건 나중에 합시다. 어떤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건데, 일반적인 거 할 때 시험 문제의 특징이 있어. 시험 문제는 이런 거밖에 안 나와. 평균을 구하시오, 분산을 구하시오, 밖에 안 나와 시험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그냥 이산 확률 분포 문제를 풀기 위해선 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기억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여기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한 다음에 ex는 어떻게 구하지? vx 어떻게 구하지? 기억나?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ax 더하기 b꼴, ax 더하기 b꼴, 이게 1차식 모양의 ax 더하기 b꼴, 이런 거 평균 구하기 같은 것도 중요해.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기본이 평균 구하시오, 물론 이제 확률 구하시오 날 수도 있어. 물론 이게 이 표를 이렇게 해놓고선 이 표의 일부를 구하는 거지. 이건 이제 확률 구하시오거든. 확률 구하시오.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균 구하기, 분산 구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표가 나와줘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확률 밀도, 아니, 일반적인 이상 확률 분포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표를 만들 수 있느냐가 제일 메인인 거야. 이항 분포에서는 평균 구하기, 분산 구하기도 물론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평균 구하기, 분산 구하기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왜? 이거는 평균 구하기, 분산 구하기가 공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기억나? 얘는 평균 분산을 직접 일일이 구해야 되지만, 얘는 일일이 안 구해요. 표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거든요. 따라서 이항 분포는 물론 평균 구하시오, 분산 구하시오 쪽이 나오기도 하지만, 더 메인, 더 신경 써서 공부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게 이항 분포구나를 알아내는 거라 그랬어. 문제를 읽고서 여기가 이항 분포네 를 찾는 거. 사실은 이항 분포는 그게 중요해서 찾을 수 있느냐, 눈치챌 수 있느냐. 수많은 문제들 틈바구니에서 이게 이항 분포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느냐는 거지. 그 능력이 일단 필요해. 이거 찾을 때 특징이 뭐다? n번의 반복 시행에 관계없이 일정한 확률값, 그리고 내가 뭔가를 카운팅 해야 돼. 그 카운팅 하는 게 변수 x. 이거일 때 이항 분포야. 그러니까 수많은 걸 보고도, 야, 이거는 반복되지 않아. 라든지, 아, 이거는 확률값이 바뀌어. 라든지, 이거는 x가 카운팅이 아니네. 점수가 x네. 뭐 그런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내가 새롭게 변수 하나를 다시 창조를 해야 한다 그랬어. 기억나나? 천지 창조하듯이 변수 창조해야 된다 그랬어.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집에 가서 영상 좀 찾아봐.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럼 일반적인 연속 확률 분포는 뭔가요? 이거는요, 일단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이거는 그러니까 정의를 공부한다 생각하면 돼. 정의가 뭐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와 무엇을 일치시킨다? 적당한 범위 내의 확률? 이런 범위 내에서의 확률을 일치시킨다. 이게 일반적인 연속 확률 분포 문제를 푸는 가장 큰 실마리야, 이게. 이건 정의야. 너무나 당연한 정의는 너무나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외운다고. 따라서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문제 나오면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시오고, 특별한 말이 없어도 우린 뭘 할 수 있어? 전체 확률은 1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전체 구간 정적분은 1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쓰는 게 일반적인 연속 확률 분포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정규 분포는 아까 봤듯이 정규 분포는 별거 없어. 표준화를 할 수 있느냐 플러스 표를 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 표준화 공식은 알지? Z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표 보는 방법은 뭐 0부터 얼마까지 본 다음에 대칭성 이용해서 0.5 빼기 하는 것들 이해가지? 그 정규 분포는 그럼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나요? 내가 했잖아. 정규 분포는 x가 정규 분포 얼마입니다.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낸다고. 항상 정규 분포 문제는. 이해가지? 이게 일단 확률 분포 큰 4개야. 이해가? 아, 이게 뭐 칠판이 조그매가지고 이거 다 쓰니까 꽉 찼잖아, 이게. 지워야겠다. 저쪽 칠판에서 하면은 꽉 안 차는단 말이지. 자, 그럼 통계적 추정 4가지를 할게. 추정에서는 어떤 4가지를 합니까? 추정에서는 평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비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 평균도 크게 보면 2개야. 그러니까 추출하는 개념, 추정하는 개념. 추출과 추정의 차이는 뭐냐면은 모집단이 있고 표본집단이 있을 때 얘를 보고선 이쪽이 어떻게 될까를 연구하는 게 추출인 거고, 반대로 얘를 보고선 얘는 어떨 것 같아 라고 연구하는 게 추정인 거야. 방향에 따라 2가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쪽도 당연히 추출과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가지? 옛날에는 추출해가지고 이거 두 개 한 번에 배우고, 추정해서 또 이거 두 개 한 번에 배우고 했는데, 요즘은 또 평균에서 두 개 배우고, 비율에서 두 개를 배우는 거야, 요즘엔. 희한하게도. 어쨌든 좋아. 평균 추출. 그러니까, 여기에 수학 점수, 모집단 수학 점수를 보고, 여기서 100명을 뽑아낸 이 집단의 수학 점수는 어떠한가라는 걸 구하는 것들이야. 그때 했던 거 기억나? X바가 일단 공식이 있었어. X1부터 Xn까지 합을 한 다음에 나누기 NR라고 하는 뭐? 표본 평균. 용어로 써주게 내가 표본 평균. 그 여기서 공식이 있었지? 이 표본 평균 X바는 정규분포를 따라. 어떻게? 원래 평균값 모평균과 원래 분산값 모분산을 그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를 따라. 이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출 쪽 관련된 문제는 어느 것만 출제될 수밖에 없냐면은 원래 정규분포는 뭐였어? 나는 몇 명을 뽑았고 지금부터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봐 라는 문제를 내는 거야. 기억나? 이걸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중간에 요걸 통해서 요거 하나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고 얘를 푼다. 이해가? 이게 앞에 있는 그 정규분포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그 정규분포랑 얘랑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 이 둘은 바로 표를 보고 푸는 개념이기 때문에 표가 섞여 있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이거야. 정규분포 표를 배웠는데 시험에 안 내면 이상하잖아. 이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는 거야. 수능에. 이쪽 두 번 나올 수도 있어, 심지어. 근데 내가 봤을 땐 두 번 나오기 힘들 것 같고, 한 번만 나올 것 같아. 나머지 하나는 아마 이 추정조사 나오고, 또 하나가 이 앞에서 나오던가, 이렇게 돼야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지.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던 연속 확률 분포 중에 두 번째 케이스인 정규분포. 얘와 요 다음에 이어지는 추출과 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 이게 사실은 이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 이걸 꽉 잡고 있으면은 대부분 맞춰요. 나머지는 뭐 눈대중으로 대충 뭐 이렇게 넘어가도. 그럼 추정은 뭐냐?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야.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 추정. 추정은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는 개념으로 예상을 할 거고, 그 오차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적당한 실수값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야. 이 시그마는 S로 대체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추출 오늘 한 거죠. 추출은요 P햇이라는 게 중요해요. P햇의 정의는 뭐 n분의 뭐 x인데 이건 별 필요 없고요. P햇은 어쨌든 정규분포를 딴다는 거지. 어떻게? 원래 모 비율과 모 비율, 찬성 비율, 반대 비율 곱한 거를 크게 나눈 값.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를 이뤄. 그래서 추정도 거꾸로 이거 갖고 예상하는 거지. 그럼 P의 범위는 어떨 것인가? P햇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일 것이다. 그 오차값 정하는 방법 똑같아. K 곱하기인데 여기서는 루트 n분의 P의 Q햇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모양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긴 한데 얘기했듯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거고 원래는 PQ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게 P의 Q햇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전체 8개 8개가 보이냐고. 이산 쪽 일반 이항, 연속 쪽 일반 정규, 평균 쪽 추출 추정, 비율 쪽 추출 추정. 총 8개가 있어. 이 8개 중에서 아마 최소 2개, 최대 3개까지 나올 거다, 수능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얘.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나머지 한두 개는 이제,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러면 이제 통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백을 나가도록